안녕하세요. 별별 이야기의 손승현입니다. 2154년 인류는 두 개의 세상으로 구분됩니다.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%의 세상인 엘리시움. 8월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엘리시움에는 선택받은 1%의 인간들이 거주하는 거대한 우주 도시가 등장하는데요. 과연 이런 우주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요?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엘리시움 영화 아직 못 보셨죠? 네, 아직 못 봤어요. 네, 저도 못 봤습니다. 네. 이 고대 그리스 종교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. 네. 그 선택받은 사람들, 영웅이라든가 신들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. 네. 축복받은 자의 섬, 행운의 섬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. 네. 보통 사람들,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곳이에요. 그것이 이제 엘리시움인데요. 네. 그 프랑스 대통령이 사는 궁 이름 아세요? 엘리제 궁. 엘리제 궁도 아시고요. 이 엘리제 궁이란 말이 바로 엘리시온에서 나온 네. 거예요. 엘리시온 또는 엘리시움이라고 하는데요. 네.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우주 궤도에 이 거대한 이제 1% 사람이 사는 그런 우주 도시를 만든 거죠. 네. 일단 거기에 살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력입니다. 그렇겠네요. 그렇죠? 일단은 지구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거대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가지관은 다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재를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. 네. 대략 한 100만 톤 이상의 자재를 실어 날라야 됩니다.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겠죠. 네, 비용이 만만치가 그렇죠. 않겠는데요.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 들어오는 우주 방사선이라든가 네. 이런 걸 갖다 막기 위한 장치들, 그건 좀 배설물을 이용해서 막는다고도 하는데요. 네. 근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답니다. 현재 기술로서는 가능한데 2154년이니까 앞으로 100몇십 년 이상 남은 일이니까 네. 우리가 없는 다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 가질 일은 아니지만 네.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. 다만 그때까지 지구가 상태가 안 좋다면 그렇게라도 만들어야 되긴 하겠죠. 네.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여서 네. 과연 거기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. 많은 학자들은 우주도시 엘리시움을 만드는 것보다는 달의 기지를 만드는 거나 화성의 기지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. 네.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구를 좀 더 보호해야 되겠죠. 네. 왜 이 좋은 우주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를 버려진 세계로 만들어서 열악한 곳에 가서 우주도시를 만듭니까? 99%의 버려진 땅이 아니라 정말 99%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네. 그런 지구를 계속적으로 가꾸고 보존을 해야 되겠죠. 네. 저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. 근데 아무튼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. 네. 근데 99%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 지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보존해야 되겠죠. 네, 정말 영화 줄거리로만 봤을 때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제일 컸는데 기술적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되짚어 봤고요. 그렇지만 우리 지구를 더 가꿔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?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.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일란성 쌍둥이 형제를 대상으로 우주공간 생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. 나사 연구진은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가 한 명은 무중력 환경에서 살고 한 명은 지상에서 생활할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. 한 명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하는 동안 한 명은 지구에 머무르면서 DNA와 신진대사 등 각자의 신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하게 됩니다. 또 나사는 과학자들을 상대로 이번 실험에 적용 가능한 연구 과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별별 뉴스 오늘의 쌍둥이에 관한 소식입니다. 일반적으로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는 그 특성 때문에 여러 실험의 대상이 되는데요. 이번에는 이러한 실험이 우주에서 실시된다고 합니다. 교수님, 어떤 소식인가요? 네,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은 지구에 살고 네. 한 사람은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 살았을 때 어떤 몸의 변화가 일 것인가 그걸 측정하는 거거든요. 미국의 그 우주인이었던 마크 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네. 그 우주왕복선 엔데버호의 마지막 선장이었거든요. 네.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나사를 그만뒀거든요. 그만뒀던 이유가 부인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. 네. 2011년에 그 애리조나 총기 사건으로 이제 거의 죽을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하원 의원이거든요. 게브리엘 기퍼즈 의원이라고 네. 굉장히 뉴스에서 가끔씩 나왔는데 네. 그 아내 간호를 하기 위해서 나사를 그만두고 이제 평범한 가장의 역할을 했었는데요. 이제 아내 간호도 회복이 되고 하면서
이 마크 켈리가 사실 스콧 켈리라는 그 형제가 있어요. 둘이 일란성 쌍둥이거든요. 네. 이 형제가 뭔가 인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나사에 제안을 한 겁니다. 우리가 실험 대상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겠다. 네. 한 1년 동안 그 몸의 신진대사라든가 DNA 변화 같은 걸 측정해가지고 우주에서의 삶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주는가 이걸 갖다 연구하게 하는 거거든요. 이제 2015년 3월에 이제 네. 2년 남았죠. 네. 2015년 3월에 이제 우주정거장에 올라가서 한 1년 정도 산다라고 합니다. 네. 살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몸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죠. 네. 근데 참 좋은 일이긴 해요. 근데 미국 나사의 그 우주인이 우주정거장에 1년 동안 있은 적이 없습니다. 아. 예,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있었지만 그래서 네. 최장기 체류하는 건데 단지 이제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. 정말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네. 그래도 가족은 같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. 네.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이 마크 켈리와 스콧 켈리 형제분들 참 용감하고 대단하다는 대단한 생각이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정말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대단한 결심한 만큼 그 연구 결과가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.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.